신장은 90% 망가져도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도 현기증도 특별한 고통도 없이 잠잠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오르며 혈압이 폭발하듯 치솟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기적적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망가졌다고 여겨졌던 신장 기능을 되살려낸 실제 사례와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서 이 귀한 정보를 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전달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확실한 노하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 부르는 신장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간처럼 눈에 띄는 극적인 증상이 없어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 질환을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 수준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주먹 크기의 강낭콩 모양 장기로 허리 뒤쪽 양옆에 위치하며 매일 15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형 욕조 하나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신장은 단순한 여과 기능 외에도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 건강을 지키고 우리 몸의 산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간이나 피부와 달리 신장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손상된 신장 조직은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장의 뛰어난 예비 능력입니다. 한쪽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도 나머지 한쪽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증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예비 능력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억지로 해내는 것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과부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전체 신장 질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설탕물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현상과 같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신장의 여과막이 두꺼워지면서 오히려 여가 기능이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을 혹사시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과막은 점점 손상되고 구멍이 뚫려 결국 영양분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전체 신장 질환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에 끊임없는 압력이 가해져 손상됩니다. 이는 수도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의 경우 신장 손상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만성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핵심 역과 장치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단백뇨나 혈뇨가 주요 증상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다낭성 신장 질환과 같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신장에 수많은 물혹이 생기는 유전 질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신장 조직을 압박하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질환은 보통 40대에서 50대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에 의한 신장 손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일부 항생제, 조영제 등이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강보조식품 중에도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져 말기 직전까지 갔다가 1년 만에 50%로 회복한 72세 김정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15년간 당뇨병을 앓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 응급실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35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료진과 영양사가 알려준 대로 식단을 완전히 혁신하고 매일 아침 40분씩 규칙적인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생의 짠맛을 끊는 것이 너무 힘들어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어들었으며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재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50까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도 김할머니는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질환 진단이 오히려 제 인생을 건강하게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 가족들까지 건강한 식단을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 사례는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끝이라는 절망적인 통념을 깨는 증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김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신장 역시 기적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습관 관리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즉 소금으로는 5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짠 음식이 신장에 해로운 이유는 단순히 혈압을 올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의 여과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단백뇨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나트륨은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의 위험까지 높이는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 한 봉지, 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의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을 이용하면 짠맛을 느끼지 못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외식할 때는 찌개나 국물류는 되도록 피하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류는 따로 달라고 요청하여 적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 역시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장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혹사가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지쳐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하루 소금 5지 이하 섭취가 신장 수명을 연장하는 과학적 원리는 바로 신장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미세혈관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주는 대로 일합니다. 오늘부터 소금 한 꼬집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에서 나트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 섭취량 조절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요소 등의 질소 노폐물은 모두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1kg당 0.6g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36g에서 48g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근육량 감소나 영양 실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기초 대사율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가져오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라 불리는 달걀, 생선, 살코기를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콩류나 두부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1kg당 0.6g의 단백질 섭취량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노폐물 배출 한계치를 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이 근육 유지와 필수적인 생체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하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의 역과 장치인 사구체가 더 빨리 손상되고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자는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고품질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노폐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먹어야 할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특히 만성신장 질환 환자는 특정 채소를 섭취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채소에 다량 함유된 칼륨과 옥살산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손발 저림, 근육 약화를 넘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고칼륨 채소입니다. 칼륨이 특히 높은 채소로는 시금치가 대표적이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버섯, 특히 양송이, 호박,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부추, 상추 등도 칼륨이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삶거나 쪄서 먹으면 칼륨이 그대로 농축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토마토 역시 칼륨이 많으며 특히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칼륨이 농축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옥살산 함유 채소입니다.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및 요로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가 대표적인 옥살산 함유 식품에 속합니다. 셋째, 생채소입니다. 생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행히 만성신장 질환자도 조리 방법을 통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치기와 삶기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30%에서 50%까지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채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얇게 썰어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면 칼륨이 상당량 빠져나가며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해독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영양분을 넘어서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만 많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오이에는 규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규소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오이는 백지당 칼륨이 150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금에 절인 오이 피클은 절대 안 되며 생오이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이 껍질에 규소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백지당 170mg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양배추에는 천연 해독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분해하여 신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생으로 샐러드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절임 양배추나 김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활성 산소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당근은 바로 이 활성 산소를 잡는 킬러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독소를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당근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함께 익히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한국의 무는 신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하여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는 염증 성분이 있어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해독 역할을 합니다.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비약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신장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5번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주일 150분 걷기가 신장 여과율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춰 신장 미세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 속도를 늦춥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이 줄고 복부 지방이 감소하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염증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을 보호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개선하고 여과 기능을 돕습니다. 좋은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 즉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이 적당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큰 근육군을 단련하는 운동은 근육을 유지해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안전한 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속 필수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금연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하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어 신장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연은 신장 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탈수를 유발하며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 20지, 여성 10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운동량이 많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고 소변 색깔을 보고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틴인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혈뇨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 신장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1년에 2번 이상 검사를 받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침묵의 장기인 신장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SOS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단백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상 소변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맥주 거품처럼 조밀하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변 색깔 변화도 중요합니다. 소변이 콜라색이나 홍차색처럼 진하거나 선홍색을 띈다면 혈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변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도 신장이나 요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종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부종은 병적인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전신적인 증상들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과 구토, 입맛의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숨이 차는 증상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싱겁게 먹고 꾸준히 걷고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신장 건강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김정자 할머니처럼 기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금부터 정성껏 돌봐주세요. 신장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몸의 충실한 일꾼입니다.